오늘 와서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짧은 시간에 점수가 오르겠는데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제가 매년 그 한 7월 달, 8월 달에 질문 받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아닐 거고, 지금 늦게 공부 시작하신 분들, 뭐 3월 달이나 5월 달에 오셔가지고, 막 이제 기본반 설명 듣다가 세법, 좀 모르겠다. 점수도 안 나온다. 그럼 저한테 질문합니다. 어느 과정을 좀 들어야 되냐고. 저는 그때 꼭 얘기합니다. 입문과정 들으라고. 입문과정. 이번 11월 달하고 12월 달 입문과정 저랑 7번 할 겁니다. 그 7번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시험장 갔을 때 거의 10개는 맞춥니다. 그렇대도요. 저는 그렇게 준비해 오는 거니까. 그럼 아까 가장 또 기본이 뭔가? 용어를 정확히 알자. 조세라는 것은 세금이다. 국세와 지방세.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조세 이거 묻고 있는지, 국세 묻고 있는지, 지방세 묻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퍼즐 맞추기처럼 누가 세금 내야 되는가?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과세 대상. 얼마?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니까 산출세. 이거 틀 잡아야 되고,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6월 현재 소유자야. 이건 알고 있는데 시험장 갔을 때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거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표에서 현황 배치됐던 거, 재산세, 과세 표준, 매년 출제. 얘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잘은 모르겠지만 뭐 시가 표준이 그런 게 있대.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입비율 70% 곱한 거. 그래서 시세가 2억짜리인데 재산세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내라고 한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만 오늘 와서 몇 가지 틀 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세법은 16문제 출제하죠. 그 중에 오늘 4문제 정도 맞추시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됩니까? 더 맞춰야 됩니까? 근데 그건 내 거로 만들어서, 내 거로. 그래서 저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종로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자, 오늘은 가서 3시간 강의할 건데 여러분하고 못해도 3문제에서 4문제는 맞추자.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그럼 또 어떤 분 얘기합니다. 야, 그럼 하루에 4문제면 4, 4, 16, 4일이면 끝나네. 맞습니다. 끝나는 건 맞지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세법만 하는 게 아니고 민법도 해야 되고 개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주가 지나면 전주 게 기억이 안 나고 2주가 지나면 더 기억 안 나겠죠. 저는 그걸 수없이 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도와드릴 것은 3주차 강의할 때 1주차 거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럴 때 기억나는 분들은 야, 강의 좋다 이런 말씀하시고, 기억 안 나는 분은 뭐야, 기억 안 나, 뭐 저렇게 어렵게,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3주차 강의할 때 1주차 거 제가 설명드릴 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조금 지나면 돌고 도니까 기억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좀 앉아서 꼭 참으시고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 공부 범위를 줄여라. 그리고 암기만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반복입니다. 반복. 근데 그 반복을 여러분이 하면 좋은데 좀 여러 가지 과목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시켜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좋든 싫든 그냥 쫓아오시면 됩니다. 4페이지 보충 설명, 세율. 아까 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었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니까 산출세. 올해 시험에서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출제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세율은 크게 봐서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초과자를 생략하고 그냥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번에 비례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비례세율. 뭐 읽어드릴까요?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세율로서 단순 비례세율과 차등 비례세율로 구분된다. 어떻게 와 닿습니까? 와 닿지 않죠. 이럴 때는 그냥 넘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야,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막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넘기시고, 대신 세법은 이러한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A라는 게 있는데
과세 표준이 1000입니다.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세율이 10%라고 벌써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1000에다가 10% 곱하니까 100이 나옵니다. 자, 이때 1000을 뭐라 부르는가? 과세 표준. 10%를 세율. 그러면 100을 뭐라 부를까요? 살짝 위에 보시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라면 산출세. 계속 발음해라.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 자, 그런데 B라는 것은 20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 전체에다가 10% 곱합니다. 2000에다가 10% 곱하니까 200이 나오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2000을 과세 표준, 10%를 세율, 200을 산출세. 칠판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10%. 아, 이런 게 바로 비례세율이구나. 1000일 때도 10%, 2000일 때도 10%. 금액에 상관없이 똑같은 비율로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비례세율. 그러면 프린트는 없지만 여기에 1억이라고 적을 거예요. 1억. 몇 프로? 자, 1000일 때도 10%야. 2000일 때 10%야. 1억도 10%. 금액에 상관없이 10%만 계속 외치시면 됩니다. 100억일 때도 10%. 그런 세율을 뭐라 그러는가? 비례세율. 되시겠죠? 네. 자, 이제 오른쪽에 2번 초과 누진세율로 가볼까요? 초과누진세율. 여러분 이따가 위에 있는 호치키스 빼신 다음에 요렇게 중간을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하고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제가 편집은 직접 하는데 왼쪽은 비례세율, 오른쪽은 초과누진세율. 예? 예. 여기 보는 방법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은 밑줄 쳐야 됩니다. 이거. 과세 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거. 여기까지. 밑줄 치자. 과세 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거. 이게 바로 초과누진세율. 그런데 과세 표준에게 초과분의 동그라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초과누진세율이라 부릅니다. 어떻게 와 닿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별로 안 와닿죠? 일단 통과. 대신 그 밑에 사례 꼭 기억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1000 이하까지는 10%. 1000을 초과하는 부분은 20% 내라. 이렇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A는 과세 표준이 1000이죠. 자,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분, 1000 이하. 이하는 어디까지죠? 1000까지를 이하라 부르는 거죠. 1000에다가 하나만 넘는 것을 초과. 1000보다 하나를 적은 거, 999를 미만. 그러면 1000 이하, 1000까지는 10%니까 1000에다 10% 곱하면 100 나오는 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B가 2000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1000까지는 10%래. 100이 나오고 1000을 초과하는 부분 얼마죠? 1000이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20%로 과세하래. 그러면 1000에다 20% 곱하니까 200. 그 나온 거 100에다 200을 합치니까 300이 돼. 이렇게 하는 걸 뭐라 부른가? 초과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 왼쪽에 페이지는 거 비례세율은 1000일 때도 10%야. 2000일 때도 10%야. 심지어 1억에도 10%, 100억에도 10%. 똑같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불러. 이에 반해서 초과누진세율은 자, 시험자 갔을 때 이 그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낮은 세율이래. 초과하는 부분은 높은 세율. 혹시 생명 안 계시죠? 색깔 다른 겁니다, 지금. 예? 예. 이게 바로 초과누진세율. 주의하실 것은 전체에다가 높은 세율 20% 곱하는 거 아니네요. 초과하는 부분만 높은 세율. 자, 그리고 요걸 보시니까 칸수가 몇 칸이죠? 하나, 둘, 두 칸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는가? 2단계 초과누진세율. 그리고 표현할 때
지금 낮은 세율은 10%죠. 높은 세율은 20%. 그래서 표현하기를 낮은 세율 10에서 높은 세율 20%까지. 칸수는 두 칸이니까 2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 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PPT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읽으실 수는 있겠습니까? 네, 오늘 첫날이니까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가끔은 잘 모르더라도 제가 여러 번 불러드리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세법 공부할 때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 비례세율과 초과인수세율. 여러분 아까 비례세율은 10%인 거 기억나시죠? 그럼 표현의 방식. 시험장 갔을 때 숫자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이런 것은 비례세율. 대신 숫자와 숫자 사이에 이러한 물결 표시가 있는 게 바로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을 표현할 때는 낮은 세율 10%에서 가장 높은 세율 20%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칸수가 한 칸, 두 칸이니까 2단계 초과 누진세율.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고 있다고요? 올해 출제했었고 작년에 출제했었고 출제 기준은 몇 프로가 아니고 비례세율인지 초과 누진세율인지 이거 찾으라는 문제니까. 세법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틀 위주로 공부하셔라. 비례세율과 초과인수세율.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왔을 때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세법 법조문에 2단계 초과인수세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세 표준 1000 이하일 때는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10% 곱하라고 하고 과세 표준 1000을 초과할 때는 100원에다가 플러스 과세 표준 빼기 1000 곱하기 20% 이렇게 하라고 세법 법조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본세에도 똑같은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연습해 볼까요? 그럼 만약에 과세 표준이 1000원이더라 그러면 어느 칸에 있습니까? 이하? 여기 있죠? 그럼 1000에 10% 곱하니까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과세 표준이 2000원일 때는 1000원 초과죠. 그럼 요 칸처럼 100원 더하기 2000원 빼기 1000원 곱하기 20%. 그러면 앞에 거 100원은 똑같고 2000에서 1000 빼니까 1000이죠. 1000에 20%니까 200, 300. 이렇게 세법 법조문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또 질문하시는데 그럼 나중에 이런 표를 암기해야 되는가?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볼 때는 뭐만 보면 되는가? 1000원 이하일 때 가장 낮은 세율 10%에서 가장 높은 세율 20%까지 칸술세니까 두 칸이더라. 그래서 2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이런 만약에 표가 나왔더라 그러면 넣어서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된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예?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죠? 그 지금 암기할 필요 없다면 거기에다 X 쳐놓으시고 야 좋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뭘까? 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3000원 3000원 어느 칸일까요? 이 칸이 되겠죠? 그럼 100원 더하기 3000원 빼기 1000원 하면 얼마? 3000원 빼기 1000원 하면 2000원이죠. 2000원의 20%는 2는 4 400에 100을 더하니까 500. 이렇게 잘하시면서 표정을 그렇게 지십니까?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런 표 안 쓰고 거의 3번처럼 초과 누진세율 속산표 이걸 씁니다. 속산표의 동그라미. 여러분 그 속산이라는 것은 빠르게 계산하자는 얘기죠. 결과는 똑같은데 두 가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속산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이 1000원 이하일 때는 전체에다가 그냥 10% 곱하면 산출세액이다 부릅니다. 그리고 1000원을 초과할 때는 전체에다가 20% 곱하라고 합니다. 빼기 100원을 하라고 합니다.
저때 100원의 이름이 뭔가? 누진 공제액이다라고 부릅니다. 다행스러운 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계산기만 누를 수 있으면 된다. 연습해 볼까요? 과세 표준이 1,000원이더라 그러면 여기네요. 1,000원의 10%니까 100. 되시겠죠? 두 번째, 속산표가 주어지면서 2,000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2,000은 어느 칸에 있습니까? 이 칸에 있네요. 그러면 전체 2,000에다가 20% 곱하라고 합니다. 2,000에 20%니까 400. 그리고 그냥 100을 빼라고 합니다. 400에서 100을 빼니까 300.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세법 법조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속산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아까 풀었던 거 과세 표준이 3,000일 때는 어느 칸일까요? 3,000. 1,000원 초과 있겠죠? 3,000 곱하기 20%. 3이 6. 600이죠? 600에서 100을 빼니까 500. 세법 법조문보다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속산표. 조문이든 속산표든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시험장 갔을 때 혹시 표가 나오더라 그러면 계산기만 누를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그럼 다시 왼쪽 오른쪽 보시면서 왼쪽 오른쪽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고요?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하죠. 그럼 나오는 게 바로 산출세액인데 왼쪽은 비례세율, 오른쪽은 초과누진세율. 비례세율은 1,000에 10%, 2,000에 10%, 1억에 10%, 금액에 상관없이 10% 곱하는 게 바로 비례세율. 이에 반해서 초과누진세율은 전체가 아닌 위로 올라갈 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를 중요하는 거. 그게 바로 초과누진세율. 한 달 전 문제.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읽어달라고요? 오늘 첫 만남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동그라미? 예? 자, 지금부터 선을 긋겠습니다. 참 저도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입문과정에 이렇게 문제 푸는 스타일을 먼저 한 건 처음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세법 문제는 항상 어디를 묻고 있는가? 취득세 문제인지 재산세 문제인지 종합부동산세 문제인지 이거 먼저 찾아라. 따라서 이 문제는 재산세. 그 중에 초과 누진세.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찾을 때 키포인트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 물결 표시 있는 거. 얘를 찾으면 된다. 그게 바로 초과 누진세율. 숫자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것은 비례세율. 예? 가끔은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세법 좀 더 어떻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정답 드리면 반대말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대말 위주로. 해볼까요? 남자 반대말은 여자. 아빠 반대말은 엄마가 되겠죠? 아들의 반대말은 딸. 그런 개념으로. 준비하시고 저는 남자 여자. 여러분 저 남자입니다. 아빠 엄마. 저 아빠입니다. 아들 딸. 제 부모님한테 저는 아들입니다. 그럼 시험장 갔다. 초과누진세율 나오면 비례세율. 이렇게 돼야 된다. 야, 초과누진세율 나왔으니까 비례세율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연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네. 근데 안타까운 건 관련된 문제는 아직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출제됐다. 그 말씀드리고. 자, 한 장 넘겨서 6페이지로 가볼까요? 핵심 3. 거래 단계별 조세와 과세 요건이죠. 여러분 그 거래 단계가 뭐죠? 거래 단계. 취득, 보유, 양도. 조세가 뭐죠? 국세와 지방세. 내가 세금을 은행에다 냈어. 내는 것을 납부. 은행에서는 그 받은 돈을 국가로 보낼 수 있고 지자체로 보낼 수 있어. 국가로 보내는 것을 국세라 부르고 지자체로 보내는 것을 지방세라 불러.
그래서 아까 취득했을 때 취세 내죠. 보유할 때는 재산세. 이제 앞에 거 복습하자는 얘기입니다. 총괄해서. 누가 세금 내야 되는가? 그렇죠.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과세 대상. 얼마?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니까 산출세.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 오늘 계속 나오는 예, 갑이 1억에 취득해서 을한테 토지를 2억 받고 팔았다. 8월 25일 날 잔금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을. 취득세 과세상은 토지. 취득세 과세 표준은 2억. 나중에 세율 공부하면 되겠죠? 그럼 산출세 나온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역시 매년 출제합니다. 시험장 갔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 물으면 6월 1일 기준. 그럼 빠르게 잔금 언제 주고받는가? 8월 25일. 따라서 6월 현재 수익자는 갑.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별표 쳐놓은 부분이죠? 잘은 모르겠지만 시가 표준에 뭐 그런 게 있어. 거기에다가 70% 곱한대. 1억에다가 70% 곱하니까 7천만 원이야. 시세는 지금 2억짜리인데 재산세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곱하기 세율하니까 산출세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현재 소유자 갑이 되겠죠. 그리고 토지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세 표준 칸에 형광펜 칠하자. 형광펜. 그리고 별표. 어느 칸에 칠한다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칸. 공시가격 합산액에다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종합합산 과세상은 5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85%. 그리고 바로 왼쪽 칸인 재산세 과세 표준. 그 칸은 다른 색깔로 칠해볼까요? 시가 표준에 곱하기 70%에서 7천만 원 나왔죠? 지금 우리는 프린트물 6페이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올해도 출제했고 역시 내년에도 이거 출제합니다. 이게 세법이니까. 문제가 나온다. 재산세 과세 표준 나오면 시가 표준에 곱하기 70%야. 다른 문제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물으면 빼고 곱하기. 한글 숫자 발음하지 마시고 재산세 과세 표준 물으면 곱하기.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물으면 빼고 곱하기. 이걸 먼저 틀을 잡아라. 얼마 빼주고 얼마 곱하는지는 나중에도 늦지 않다. 예? 큰 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과되겠죠? 곱하기 세라면 산출세 나오고. 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 토지는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세 과세 표준은 양돈 팔았다.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2억이 팔았어. 1억 주고 샀어. 1억에 대해서 과세한다. 곱하기 세라니까 산출세. 확인됐습니까? 네. 우리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는데요? 7페이지. 예?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어디를? 여기, 종합부동산세. 6월 이제 수요자가 되는 거 아시죠? 토지. 그리고 이 토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일단 달라지고 또 빼주는 금액이 종합합산은 5억이고 별도합산은 80억. 그리고 올해까지는 85%고 내년부터는 90%. 막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공시가격? 시세가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금액. 이건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릴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예. 조금만 참으시고. 네. 참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7페이지 가볼까요? 7페이지. 핵심사, 부가와 징수. 옆에다가 별표 3개. 발음 되십니까? 이거. 부가.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징수.
앞으로 세법 공부하실 때 계속 나올 용어입니다. 부가와 징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밑에 적어놨는데 1번 과세주체,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귀속되는가? 어디로의 동그라미. 아까 우리 세금 내는 것을 뭐라고 불렀죠? 납부. 납부. 세금 어디에다 낸다 그랬습니까? 은행에다가. 은행에서는 그 받은 세금을 국가로 보낼 거냐? 국세. 지자체로 보내는 것을 지방세라 부른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 은행에다 냈어. 그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라고 부른다.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는가? 부가와 징수다. 그런 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납세지자 보이십니까? 납세지자의 동그라미. 이 부분도 매년 출제. 매년 출제. 자, 갑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몇 월 며칠 기준? 6월 기준. 저 놀랐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오늘 첫날은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야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6월 현재 소유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물었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근데 여러분 답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 시험장 갔을 때 나올 단어 위주로만 발음합니다. 왜? 법조문 그대로 출제하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야 됩니까? 그건 이해 개념이 있고 항상 입에는 붙어 있어야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평소에 이렇게 읽어 있지만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지문 읽을 때 쭉쭉쭉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현재 소유자죠. 네. 종합부동산세 어디에다 냅니까? 은행에다가. 은행에서는 그거 받는 것을 국가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에 속하고. 소득세, 양도세로 설명드릴까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판 사람이죠. 과세 표준은 그 양도세 과세 표준은 팔았어 2억에 샀어 1억 차익인 1억에 대한 양도세 낸다. 어디에다 낸다고요? 은행에다가. 은행에서는 그 받은 양도세를 국가로 보내라고 정해놨습니다. 국세입니다. 자, 그 다음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자체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돌아버릴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종로박물관은 월요일 날이 공법이죠. 이미 공법 시간에 행정구역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기도 광명시. 위에 있는 행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라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거 기초지자체, 시, 군, 구라는 게 있더라. 따라서 지자체는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또 구분된다. 되시죠? 그래서 저는 세법 공부할 때 어떻게 썼냐면은 뭐 특광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연천군. 아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사람인 거 아시죠? 취득세 은행에다 냅니다. 은행에서는 그 받은 취득세를 지자체 중에 광역지자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몇 월 며칠 기준? 6월 기준 준비하시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기억 안 나는 분 빨리 찾아봐라. 제 질문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은 형광펜 곱하기 시가 표준에 곱하기 70%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이게 안 튀어나오면 시험장 갔을 때는 아예 뭔지 못 풉니다. 시험장 가면 바뀝니다. 사람이. 제가 지금 연습시키는 겁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은 형광펜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비율 70%. 재산세 내겠죠? 그 재산세는 어디로 가는가? 지자체 중에 시, 군, 구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놈이 좀 머리 아픈 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자체로 갑니다. 지자체 중에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는 특별시청, 광역시라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갑니다.
도 단위에서는 도청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설명드리죠. 매년 출제. 매년 출제. 뭐가요? 우리가 낸 세금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요거까지. 납세지까지. 매년 출제. 연습해봐야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그 밑에 사례. 그래서 요것도 하나 좀 정리해 두시는데, 납세지. 납세지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국세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사람, 주소지를 관할한 세무서가 되고, 지방세는 물건을 쫓아갑니다. 물건을. 자, 요 표는 없는데, 그럼 여기 옆에다가, 국세 옆에다가 사람이라고 적어두시고, 사람. 지방세는 물건. 물건.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람한테는 소재지,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는 주소지. 물건한테는 소재지. 납세지 문제에 매년 출제한다. 국세 나오면 사람 쫓아가서 그 사람의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쫓아가서 물건 소재지. 자, 사례로 가볼까요? 사례 1. 갑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법 공부하실 때는 내 거다,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나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어. 근데 이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어. 사례 파악됐습니까? 첫 번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 취득세 과세 표준은 2억. 예? 취득세 어디에다 내죠? 은행에다가. 은행에서는 취득세 받았죠. 어디로 보낼 것인가? 취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니까 사람 쫓아간다? 물건 쫓아간다? 물건.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청으로 보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표 같이 위에 아래 보셔라. 야, 취득세구나. 취득세는 지방세야. 특별시 단위로 보내래. 위아래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데 종로에 있는 아파트 취득했죠? 등록면허세 낼 일이 발생했더라. 등록면허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사람 쫓아가야 된다? 물건 쫓아가야 된다? 물건. 그런데 이놈은 특이한 게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지만 등록면허세 어디로 가는가? 종로구청으로. 종로구청으로. 이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는 겁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 시가편에 곱하기 70%. 매년 출제하니까 전 매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산세 냈겠죠? 그 재산세는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지방세니까 사람이 아닌 물건. 그리고 기초지자체인 종로구청으로 가는 겁니다. 가지고 있더라.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몇 월 며칠 기준? 6월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뭐 그런 게 있었죠. 빼고 곱하기. 그 정도만 해도 빼고 곱하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국세입니다. 사람을 쫓아가야 되겠죠. 사람 쫓아갔다. 강남까지 잘 갔습니다. 주의하실 거. 강남구청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국세는 모두가 다 세무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무서하고 구청은 다른 곳입니다. 예? 자, 그러다가 종로에 있는 아파트 팔아볼까요? 팔면은 양도세.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판 사람. 양도세 과세 표준은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야.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더라. 그럼 2억에서 1억을 빼니까 1억이 돼. 그리고 양도세는 국세니까 사람을 쫓아야 돼. 강남 세무서. 강남 잘 찾아갔다가 구청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국세는 세무서. 이게 매년 출제합니다. 푸는 요령이 뭐라고요?
국세냐 지방세냐. 국세는 사람을 쫓아가서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을 쫓아가는데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놈이 머리 아프다. 취득세는 위에 있는 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청으로 간대. 재산세는 그 밑에 있는 거, 시, 군, 구청으로 간대. 주의해야 되겠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청으로 가래. 도 단위에서는 도청으로 가래.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다는 겁니다. 사례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전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4개 준비해 왔습니다. 4개. 가보자. 사례 2. 갑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물건만 바뀌었네요.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취득세, 국세, 지방세, 지방세니까 사람, 물건 쫓아간다. 부산광역시청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취득세 어디에다 냈다? 은행에다 냈다. 은행에서 받은 것을 부산광역시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국세, 지방세, 사람이 아닌 물건인데 주의하실 것은 부산광역시청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해운대구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재산세, 이 사람 왜 재산세 왜 내야 될까요?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세 낸다는 것은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곱하기 시가표준액 곱하기 70%. 재산세 냈겠죠? 어디로 가는가? 지방세니까 물건인 해운대구청.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낸다고 볼까요? 한 번 더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왜 낼까요? 6월 현재 보유하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빼고 곱하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지방세. 국세니까 사람 쫓아가서 주소지. 강남 세무서. 강남구청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볼까요? 양도세, 국세, 지방세. 국세니까 사람 쫓아가서 강남 세무서.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푸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 풀어야 되겠죠? 좀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나 이사 안 갔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이번엔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취득했습니다. 취득세는 국세, 지방세니까 사람이 아닌 물건, 경기도청으로 간다. 주의하실 거 경기도청에다가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취득세는 은행에다 낸다. 은행에서 받은 것을 경기도청으로 보낸다. 슬쩍 옆에 거 보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진도 나갈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국세, 지방세니까 물건. 그런데 경기도 단위에서는 경기도청으로 보내. 재산세 왜 낸다고요? 6월 현재 소유가 있으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 곱하기 70%. 재산세는 국세, 지방세니까 물건 쫓아가서 광명시청으로. 종합부동산세 왜 낸다고요? 6월 현재 보유하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빼고 곱하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지방세. 국세니까 사람. 주소지. 강남 세무서. 요거 팔았다. 양도세 내는 거죠? 양도세도 국세. 사람 쫓아가서 강남 세무서. 표정이 좀 밝아지시는데요? 그럼 이제 자신감. 마지막 문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 갖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거. 아파트 취득합니다. 취득세는 국세, 지방세니까 물건, 경기도청. 등록면허세는 국세, 지방세니까 물건. 그러면서 경기도청. 재산세는 국세, 지방세니까 물건, 연천군청.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국세니까 사람 쫓아가서 강남 세무서. 양도세는 국세니까 사람 쫓아가서 강남 세무서. 끝.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은 7월 나중에 그 마무리 특강 할 때 이거 다 암기했다고 합니다. 국세, 지방세가 뭐가 있고 뭐 한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또 어떤 구도세.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못 풀어. 근데 얘는 다 암기했대. 속 타죠. 사람은 암기를 못해도 얘만 잘 찾으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팁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세 관청, 납세 찰 때는 국세냐, 지방세냐. 국세는 사람 쫓아가. 지방세는 물건 쫓아가. 그러면서 취득세는 위에 거, 특별시, 광역시, 도청으로 가래. 재산세는 아래, 시, 군, 구청으로 가래. 그런데 머리 아픈 거, 등록면허세, 이놈은 좀 특이해. 특별시, 광역시 다닐 때는 밑에 있는 구청으로 가래. 도단위에서는 도청. 끝. 올해 기출문제. 어디에 동그라미? 등록면허세. 이야, 나 진도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풀까? 1번. 어디에 동그라미? 자, 문제가 등록면허세다. 5개쯤은 나왔겠죠. 1번은 납세지. 기억날 화면. 국세냐, 지방세냐. 국세는 사람 쫓아가고 지방세는 물건 쫓아가. 등록면허세는 국세, 지방세. 지방세니까 소재치. 오케이. 끝. 진도 안 나갔는데 문제는 막 풀려. 그게 세법이라도요?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출문제. 오늘 첫날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야, 나 전세권이 뭔지 모르는데. 모르는 게 다행입니다. 그게 속 편합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잘 찾으시는데요? 등록면세. 항상 세법 문제 풀 때는 취득세 문제인지 등록면세 문제인지 재산세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라. 5개 지문 중에 2번 지문. 어디에 동그라미? 진도 안 나갔다고요? 납세지. 등록면허세, 납세지야. 등록면세는 국세, 지방세. 지방세야. 물건 소재지. 틀렸어. 답이야. 다른 건 몰라도 난 맞췄어.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번 지문 시험장 갔을 때 처음 보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지문 처음 보는 거 출제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몰라도 나는 답만 맞추면 된다. 이게 최근 스타일.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 뭐에 좀 홀리신 것처럼. 별거 없다, 세법. 예? 잘만 쫓아오시면 된다. 예. 계속 보시면 나 전세권 모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뭐야. 또 문제 저 준비해왔네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어디에 동그라미? 조합분산세. 납세 의무자. 아직 그 코드가 안 맞는데 납세 의무자 6월 1일 떠올라야 되고 과세 표준 빼고 곱하기. 만약에 이 문제가 재산세로 바뀌면 납세 의무자는 6월 현재 소유자, 과세 표준은 곱하기 시가편에 곱하기 공정시장 개별.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절 원망하지 마시고 작년 기출문제 그대로 이렇게 길게 출제합니다. 좀 읽기에는 좀 너무 많은데 저도 읽다 보면 숨 찹니다. 자, 1번 질문. 출제자는 뭘 물은 거다? 예? 납세 의무자.
항상 우리 시험은 과세 요건에서 묻는다. 누가 세금 내야 되는가? 납세 의무자. 무엇? 과세 대상.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라면 산출세 나온다. 따라서 지문이 납세 의무자인지 과세 대상인지 과세 표준인지 세율인지 알고 풀어야 된다. 1번 지문은 납세 의무자. 몇 월 며칠 현재 소유자? 6월 현재 소유자. 나는 알고 있어. 근데 출제자는 뭐야? 계약서 작성일이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 이전 등기를 6월 29일 날 했다. 그럼 6월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이다. 맞다. 예? 2번은 2번 납세지. 종부세는 국세 지방세. 국세. 사람 쫓아간다 물건 쫓아간다. 사람. 따라서 주소지. 오케이. 끝. 이렇게 푸는 거다 세법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읽어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읽는 것만 듣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능력을 못 키워서 시험장 가서 그냥 허무하게 틀리고 온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수업 진행할 때 딱 띄워놓고서 뭘 봐야 될 것인가 그런 키포인트만 제가 설명드립니다. 네. 즐겁지 않습니까? 별거 없네 세법. 네. 지문이 길어도. 네. 저 여러분들 선물하는 게 이런 거라도요.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책에 다 있습니다. 네. 7페이지 2번 확정 부가에 따른 분류죠. 프린트물 7페이지 확정 부가에 따른 분류. 뭘 공부할 것인가? 누가 세금에 대한 계산을 할 것인가? 누가자의 동그라미. 남자 반대말 여자. 여러분 그 댁에서는 어떤 의사 결정할 때 뭐 집안에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권을 보통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 우리 세금 계산을 남자가 할 거냐 여자가 할 거냐처럼 세금 계산을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해서 국민한테 고의서 보낼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세금 계산을 국민 스스로 할 것이냐 이에 따라서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 뭔가? 확정, 부가. 시험장 갔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설명을 사례를 기억해라. 지문 세법 읽을 때 확정, 부가가 나왔더라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뭐야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확정 부가 나왔어. 그럼 누가 세금을 거냐? 그래 그때 남자가 할지 여자가 할지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거를 접목시켜라. 첫 번째 국가가 세금 계산합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고의서 보냅니다. 이런 것을 정부 부가제도라 부르는데 우리 시험범위에 종합부동산세가 원칙입니다. 좀 얘기해 볼까요?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보유, 양도 어떤 단계에 내는 거죠? 보유. 슬며시 앞에 거 지금 복습하고 있대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현재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빼고 곱하기야. 그러면 그러한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을 누가 할 것인가? 국가가 하라고 합니다. 국가가 계산해서 국민한테 고지서 보내라. 이게 바로 정부가 제도. 자, 그 다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현재 소유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곱하기 붙였어. 시가표 내게 아까 70%. 그러면 그러한 재산세 세금 계산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세법에서는 지자체가 하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재산세 계산해서 국민한테 고의서 보내라. 그때 쓰는 말이 뭔가? 보통 징수. 처음에는 이런 용어가 좀 어려울 겁니다. 용어는 이제 시간을 거듭함에 따라서 반복하면 되고 지금 개념을 먼저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다고요? 누가 세금 계산할 것이냐. 근데 시험장 가면 자 여러분 누가 세금 계산을 찾아보세요. 그런 말을 안 쓰고 이런 단어를 쓴다. 확정, 부가. 자 이제 아까 양도세 있었죠.
소득세, 양도세에 속하는데 양도세 세금 계산은 누가 하라고 하는가? 판 사람 본인이 하라고 법이 놨습니다. 그래서 판 사람이 세금을 계산해서 국가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때 쓰는 말이 신고 납세제도. 자, 그 다음 여기 종합부동산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죠?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계산해서 거기서 보내는 게 원칙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국가라고 볼까요? 어떤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자기가 계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라고 줘야죠. 왜? 내 일이 주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국가가 하는 건데 납세 의무자가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시오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하는 것을 신고 납세제도라 부르고. 자, 다음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있죠. 이건 지방세인데 세무사 누가 하는가? 취득한 사람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때 쓰는 말이 신고 납부.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무엇인가? 세금 계산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남자 여자처럼 과세권자 똑같은 말이 과세관청. 여기는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더라. 그리고 밑에는 납세자 본인이 계산할 것이냐. 다시 시험장 가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확정 부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정부부가제도, 보통원 징수, 신고 납세제도, 신고 납부. 여기서 가볍게 넘어가도 되고. 자, 한 장 넘겨서 8페이지.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오늘은 그냥 끝낼까요? 쉬었다 더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하자고 하니까 쉬었다가 한 20분만 더 하고 가시자고요. 20분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